자, 어제 저희가 예고한 것처럼 그 디자인 패턴, 싱글톤, 다오, DTO 이런 거 배워볼 건데, 일단은 어, 제가 어제 좀 급하게 설명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죠?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보통 그 개발자들이 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법 배웠죠. 두 가지를 배웠는데,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메이븐과 같이 의존성 주입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의존성 주입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저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문제는 라이브러리로 해결했는데, 자, 라이브러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디자인 패턴이라 불러요. 이 설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뭐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 규칙, 모양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모양만 바꿔도 기능이 생긴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 지금 CRUD, DAO, DTO 이렇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디자인 패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백엔드 개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디자인 패턴은 MVC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이 있어요. MVC. 자, 이때 이 M이 모델이라는 뜻이고요. 모델. 자, 요 V가 view. 그 다음에 요 C가 컨트롤러 이렇게 불러요. 컨트롤러.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DAO, DTO, 여기서 이제 DAO를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는 모델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요 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중간 다리를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 MVC를 배울 건데요. 우리 백엔드 개발자가 되었기 때문에 MVC를 배울 건데, 이 중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요 DAO를 배우게 됩니다. 모델이 이게 무엇이냐? 자, 이 모델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구동되는 백단의 서비스를 우리가 모델이라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MVC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갈게요. 어제 안 배웠던 거. 자, 이 MVC에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였나?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생각할 때 항상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나와야 되고요. 서버를 우리가 동그랗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해당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서버는 보통 우리가 웹서버를 많이 씁니다. 웹서버. 물론 뭐 웹서버 말고도 소켓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서버일 수도 있죠. 이메일 서버일 수도 있고 서버가 종류가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웹서버를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웹 개발자가 될 거기 때문에 웹서버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다. 그러면 이제 소켓으로 된 서버를 하겠죠. 웹 소켓으로 됐을 수도 있고 그냥 소켓으로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뭐 구글에 취업을 했는데 이메일 관련된 업을 한다. 그러면 이메일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버들이 있는데 다시 넘어가서 자, 이 클라이언트는 어떤 도구라고 하는 건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앱을 이용해서 이 웹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켓 서버에 접근할 거고, 게임을 키겠죠. 게임을 키고, 게임이 이제 서버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웹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키냐면, 브라우저를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또 색깔이 안 바뀌네. 됐다. 브라우저를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이 브라우저가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라 불러요. 이걸 지금 네모난 건 이제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고, 컴퓨터에서 누구를 키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키는 거예요. 자, 이 브라우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웹서버한테 요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URL을 치죠. 네이버를 갈 거예요. 구글을 갈 거예요. 그죠? 아이고. 자, 다 쓰기 너무 기니까 네이버 N 이렇게 쓸게요. 네이버를 갈 거예요. 구글을 갈 거예요. 이렇게 URL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웹서버랑 통신을 이렇게 해요. 인터넷상에 있는 웹서버랑,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네이버를 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웹서버? 네이버 웹서버로 가는 거죠. 네이버 웹서버. 그리고 내가 네이버에서 메인 페이지를 주세요 라고 했으면 웹서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메인 페이지를 찾아요. 메인 페이지 찾아요. 그럼 이 메인 페이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배운 JDBC. 자, JDBC로 통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한다 그러면 OJDBC로 통신을 하겠죠.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MySQL이다. 그러면 MySQL J 커넥터라고 하는 드라이버로 통신을 할 거예요. JDBC가. 여튼 우리는 이제 오라클을 배웠으니까 자, 오라클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웹서버가 요 페이지는 무슨 페이지인 거야? 메인 페이지인 거예요. 메인이라고 써져 있는 자바로 된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JDBC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메인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을 거예요. 테이블들을 조회를 해서 그죠? 그 내역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서 HTML을 그려요. HTML을 문자열로 쭈르륵 만들어서 이 HTML을 화면 브라우저에 응답하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요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처리한 내용을 응답하게 돼요. 응답받으면 브라우저가 어떤 일을 해요? HTML 화면에 그리게 되겠죠. 그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단계들이 있는데 자, 요 단계들. 자, 여기서 자, 여기 JDBC로 자, 메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세요 하고 통신을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모델이라 불러요. 모델.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자, 요 뷰에서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나요? 요청해서 오나요? 처리해서 오나요?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저장된 내역을 가져오는 곳. 여기가 실제 데이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델 또는 서비스라고도 부르죠. 자, 어제 서비스 배워봤는데, 그죠? 이 서비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게 아니라, 자, 요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 어플로 이체를 했어요. 누구?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한 50만 원 붙일 일이 있어서 50만 원을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국민은행의 서버에 가서 어디에? 국민은행은 오라클을 쓸 거예요. 100%. 자, 오라클에다가 50만 원 이체를 처리를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경민의 통장에서 50만 원이 빠지고 저희 어머니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처리를 하겠죠.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처리되는 곳은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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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쵸? 자, 요때 자, 이 친구 처리되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모델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서비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그것을 서버가 중간 다리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걸 실제로 처리 요청을 하고, 그죠? 처리 요청에서 받은 결과를 화면에다가 이체 성공이라고 전달하게 되죠. 이 친구가 뭐예요? 중간 다리.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서 처리하는 이 행위를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여기서 JDBC로 여기서 요청하고 처리하고 여기 요청을 받고, 자,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자바가 요청을 받고, 그죠? 중간에서 여기서 또 처리를 해줘 하고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이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HTML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죠? 자, 이때 이 HTML을 우리가 다른 말로 뷰라고 불러요. 네, 이 색깔 별로 잘 안 보인다, 그쵸? 색깔 별로다. 이 친구를 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요거 다 합쳐서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MVC가 돼요. MVC. 그리고 요 MVC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패턴을 MVC 디자인 패턴이라 불러요. 디자인 패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모델. 우리 지금 데이터베이스 배우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조를 배울 거예요. MVC 중에서 모델만 딱 떼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보통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그냥 MVC를 통째로 퉁 하고 배웁니다. 퉁 하고 배우게 되니까 제가 이제 교육을 좀 오래 해보니까 느낀 건데 요 모델을 유난히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VC를 통하고 안 배우고 모델만 따로 떼놓고 수업하고 그다음에 뒤쪽 가서 또 MVC를 할 때 모델을 또 한 번 더 수업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느끼기에는 이게 백엔드 개발자가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는 여기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 요 자바를 만드는 친구였죠. 메인에서 이 친구 클라이언트가 메인을 요청하면 그걸 처리하는 요 작업을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요 화면단, HTML이 어떻게 처리될 거고, 여기 화면이 CSS가 어떻게 꾸며질 거고,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동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이 프론트단. 그래서 지금 보면 백엔드가 할 일이 훨씬 많나요? 프론트가 할 일이 훨씬 많나요? 백엔드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백엔드 개발자들이 페이가 조금 더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론트만 배울 수도 있고 백엔드도 배울 수 있지만 백엔드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풀스택 개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둘 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같이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종종 이 HTML의 감각도 뛰어나고 자바스크립트도 잘하면서 이 모델 쪽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현업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원래 이제 미술을 하던 사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서 그래서 이제 요거 HTML도 잘하고 DB도 잘하는 편이겠지만 보통 보면 이제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엔드를 보통 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것에 좀 뛰어난 사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하는 편이고요. 자, 요거 한번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 구조.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요 모델의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떼놓고 요것만 볼게요. 그쵸? 떼놓고 요것만. 자, 떼놓고 본다는 건 요게 지금 웹서버고 우리가 배워볼 웹서버. 우리는 근데 이제 웹서버가 아니라 자바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바 앱으로 메인 앱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걸로 변경될 예정인 거예요. 변경될 예정인 거고. 자, 요걸로 이제 오라클을 접근할 건데, 자, 오라클. 자,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모델에는, 자,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 자, 우리가 이 오라클에다가, 자, 우리 이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체 서비스를 할 건데,
자, 여기서 내가 돈을 이체할 거예요 라고 하려면 오라클에 어떻게 해야지 이체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접속을 해야지 이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는요,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한 게 접속과 관련된 객체를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접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이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명의 계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가 업데이트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업데이트로 이체를 요청한 사람의 돈이 깎이고, 그 다음에 이체를 해준 사람의 돈이 올라가는 요 데이터가 접근되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DB 액세스 오브젝트라 불러요. 자, DB 액세스 오브젝트. 자, 여기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이체가 하나가 되다가 나머지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자, 이거면 이런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인가요? 안 좋은 서비스인가요? 안 좋죠. 이런 것들을 안 좋은 행위를 오라클에서 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트랜잭션. 그쵸? 자, TCL. 트랜잭션과 관련된 언어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고 싶어요. 자, 이 두 개를 묶고 싶어요. 이 두 개 이체를 하려면 경민의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어머니 계좌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 부르죠. 원자성을 띠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나를 묶은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 불러요. 자, 영어로 쓸게요. 서비스. 그래서 제가 모델은 서비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모델은 서비스.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있어서. 모델은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모델은 모델인 거죠. 그렇죠? 자, 여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업데이트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묶어서 트랜잭션을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서비스 단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설계는 반대로 일어나요. 자, 설계는 반대로 어떻게? 자,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일어나요. 자, 처음부터 접속, DB 액세스, 서비스 했지만 설계를 할 때는 반대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설계라는 건 뭐냐면 자, 설계. 자, 우리 회사가 은행이에요. 그죠? 은행. 자, 우리 회사가 이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경민 계좌에서 마이너스 50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거야 라고 하지 않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체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고 세 번째 걸 설계하죠. 그죠? 이체 서비스. 이체 서비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지? 라고 다오를 구성을 하죠. 이때 다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민 계좌에서 다운시키고 어머니 계좌에서 올리는 이 두 개가 DB 액세스 오브젝트죠. 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커넥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체 서비스를 구현할 거고 DB 액세스를 만들 거고 접속을. 그러면 자, 이체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 자, 네이버에서 회원들이 우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용을 죄송해요. 자, 둘러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 자, 회원이 이 네이버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기능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 기능을 만들죠. 로그인. 자, 로그인은 어떤 거예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개발자라면 처음에 뭐부터 기획을 해요? 아, 로그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로그인 할 때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 그러면
DB 액세스 오브젝트를 설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그인할 때 어떤 게 필요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겠죠. 회원가입할 때 만들어 놓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같은지.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꾼 지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겠죠. 또 이 사람이 로그인한 기록을 저장하겠죠. 그죠? 로그를 남길 거거나 또는 기록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의 DB 액세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실제로 구현할 때 커넥션을 구현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필요한 거 우리가 개발할 때는 접속 만들고 DB 액세스 만들고 서비스 만들지만 기획할 때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상 단계, 그 다음에 구체화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어떤 거다? 아이고,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반복적이 이렇게 잠시만요.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또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디자인 패턴이라 부르고요. 그냥 구성만 하시면 끝이 나요. 어떤 구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유명한 디자인 패턴이 그죠? 싱글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싱글톤. 방금 배워본 MVC 패턴이 있습니다. MVC. 구조 패턴에 해당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자, 아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기능들은 자, 생성하거나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요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저가 네이버를 이용할 때 이 네이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조회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회원 내역을 수정하거나 회원을 삭제하는 또는 자, 게시글을 조회하거나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요 네 가지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create, read, update, delete에서 CRUD라고 부르는 거예요. CRUD. 자, 그러면 우리가 CRUD를 알면 자, 어떤 걸 만들 수 있냐? 자, DBSS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렵지 않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쿼리를 실행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체를 할 거야, 로그인을 할 거야, 이런 회원가입을 할 거야. 이런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쿼리를 실행하는 우리가 객체를 DB 액세스 오브젝트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조회를 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는 객체를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내가 이제 조회를 했는데 게시글 10개 이렇게 조회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뷰로 화면을 꾸며서 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요때 중간 다리를 해주는 것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 부르고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자, 서비스가 지금 빠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자,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트랜잭션을 설계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서비스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다오에서 이체가 있고 또 이체가 죄송해요. 계좌에서 마이너스 하는 게 있고 계좌에서 플러스 하는 게 있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 부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TO는 이렇게 다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컨트롤러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모델. 마지막으로 뷰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모델이죠. 그렇죠?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MVC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요거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직 쉬는 시간 안 됐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뭘 배워볼 거냐면 요 싱글톤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싱글톤. 자,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DB로 접속을 할 건데 접속하는 객체인 싱글톤. 여기 DB를 연결하는 이 친구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커넥션 팩토리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예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시가 아니라 그 수업 교환을 만들었는데, 자, 내려받으시면, 요 HTML에 보면, 커넥션 싱글톤 이런 게 생겼어요. 커넥트 싱글톤. 자, 요게 지금 수업 교환이고요. 잠시만요. 이거 함께 안 되겠죠? 자, 요거를 구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좀 해보자. 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DB 접속을 할 건데 이 친구 접속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켜 놓고 있다가 필요한데 이렇게 요청할 때마다 꺼집어서 쓸 수 있도록 이 친구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놓고 유지시키는 디자인 패턴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걸 구현해 볼 거예요. 싱글톤 패턴. 어떤 걸? 커넥션을 유지시키는 싱글톤 패턴. 자, 그래서 자, 싱글톤 패턴부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디자인 패턴 중에 싱글톤 패턴은 어떤 거냐?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싱글톤 패턴이라 불러요. 자, 우리 이 싱글톤 패턴으로 구현된 객체를 컨테이너라고도 불러요.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객체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빈이라고도 불러요. 빈 또는 빈즈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컨테이너라고 왜 부르느냐? 자, 우리 배에 이렇게 보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쌓여 있죠. 그죠? 컨테이너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도커 배웠을 때 컨테이너 기억나시죠? 도커 할 때 컨테이너.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도커에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처럼 자, 여기 안에는 객체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 객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컨테이너 그러면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영어로서의 컨테이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빈즈라고 부르는 것 또는 빈은 어떤 거냐? 자, 이 완두콩 있죠. 완두콩. 완두콩 안에 이렇게 콩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이 완두콩을 빈즈라 부르고 이 완두콩 안에 있는 콩을 빈이라 부르는데 이 친구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컨테이너처럼 생겼죠? 요 안에 있는 객체들. 자, 객체들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또는 빈즈 또는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을 빈즈 또는 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싱글톤이랑 누구랑 연결하면 돼요? 컨테이너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팩토리라고도 불러요. 팩토리. 팩토리가 뭐죠? 공장이죠. 그렇죠? 공장에서 뭘 만들어요?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물건들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아까 얘기했던 객체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리고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놓고 관리를 하죠. 팩토리에서. 공장 가면 컨테이너들이 막 쌓여있는 공장들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이 빈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달한다 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싱글톤을 팩토리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냥 이제 요걸 비유해서 부르는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팩토리, 컨테이너, 빈즈. 그러면 싱글톤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싱글톤은 뭐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였죠?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계속 공유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요. 자, 장점, 단점 꼭 기억하시고요. 장점은 뭐예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커넥션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가져다 써.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싱글톤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아서 효율적이다.
객체 생성 비용이 절감한다. 이게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은 자, 이 친구를 누군가가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동시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만약에 멀티스레드였다. 멀티스레드였으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자, 두 명이 동시에 접근을 했어요. 아이고, 왜 이러냐. 자, 이 두 명이 동시에 이 커넥션을 접근했어요. 그러면 커넥션은 어떻게 해야지 이 두 사람한테 문제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동시에라는 거 멀티스레드죠, 그렇죠? 우리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synchronized. 자,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들? 요걸 생각하면 돼요. 자, 숫자 int a가 있어요. 자, 스태틱으로 해놓을게요.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A를 증가시켰어요. 근데 진짜 완전 동시에 두 개 증가했어요. 그러면 A는 11일까요? 12일까요? 왠지 다 자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아니죠? 다 자는 거. 자, 11일까요? 12일까요? 완전 동시에 접근해서 증가시키면 11이 되겠죠. 왜? 완전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는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두 번 했으니까 당연히 12여야죠. 두 번 했으니까. 두 명이 했으니까. 그런데 완전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하나가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동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커넥션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접근해서 커넥션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완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자바에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상황을. 그렇죠. 싱크로나이즈드를 쓰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동안 이 친구는 기다리는 거예요. 너 잠시 기다려. 동시에 접근했지만 이 두 사람들 중에 하나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나머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두 명 다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동시에 하나를 접근해서 무언가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 동시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확장성 제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일단 간단히 구현예만 좀 볼게요. 그죠? 구현예. 자, 어렵지 않고 자,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자, 우리가 이제 아이고, 아니죠. 왜 이러고 있냐? 자, 큰일 났다. 단축키 잘못 눌러서. 자,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싶은 거는 커넥션이에요. 자, 커넥션에다가 뭐라고 해놨냐? 스태틱이라고 해놔요. 스태틱. 자, 스태틱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어디서든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싱글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놨더니 여러 문제가 생기더라. 자, 여러 문제가 이 친구가 널일 수도 있고, 그죠? 이 친구가 클로즈일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를 프라이빗으로 이 클래스 내부에서 쓸 수 있게 해놓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싱글톤 패턴의 전부예요. 커넥션인데, get 커넥션을 구현해놓고, 자, get 커넥션을 구현해놓고, 이것만 퍼블릭을 해놓는 거예요. 자, 다시 줄여 놓을게요. 자, 디자인 패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볼게요. 코드가 엄청 긴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내가 실제로 공유할 친구는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고 실제로 공유하는 것은 함수로 공유할 거예요. 자, 함수로 공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막는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함수를 작성한다. 그 함수를 public static으로 두고 이름을 get connection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넥션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보이드로. 그리고 이 함수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함수에서
혹시 너 클로즈 되었니? 너 혹시 널이니?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혹시 존재하거나 널이면 널이 아니거나 클로즈드가 아니면 그냥 주고, 만약에 널이거나 클로즈드면 연결해서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커넥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이 get 커넥션에서 해결해서 전달하는 것. 다시 어떻게? 프라이빗으로 막고 퍼블릭 함수로 작성한 후에 이 안에서 조건으로 그렇죠? 전달할 수 있나 검사하고 전달하는. 요것이 뭐예요? 싱글턴의 전부예요. 싱글턴 전부. 끝이에요. 되게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건 생략해도 돼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이건 뭐예요? 그냥 이 드라이버가 없으면 안 되니까 드라이버를 처음에 로드하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이거 말고는 나머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싱글턴을 구현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요걸 한번 구현해서, 자, 우리가 매번 접속해서 쓰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미리 하나 접속해 놓고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쓰고. 자, 그래서 쉬었다가 40분에 오도록 할게요.